수 있다. 아프다. 하면 들어가서. 그러나 이 역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공개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침은 오른쪽 폐와 기관지에서 하늘 방향으로 박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침이 기관지를 통해 내려가 폐까지 박혔을 경우 침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현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누워있는 동안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침이 몸에 박힌 것은 아닐까. 침을 우리 해보면 알겠지만 침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찔러도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주 숙련된 사람 아니고는. 침의 몸체는 얇아서 잘 휘어집니다. 설령 살짝 박힌다 해도 깊숙이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침의 손잡이까지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침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침 전체가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침을 놓고 침을 제거하지 않은 채 노 전 대통령이 몸을 움직이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근육이라든지 그런 상태가 많이 좀 연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 간병인에 의해서 몸이 뒤척여진다고 했을 때 필요 이상의 힘이 더 가해져서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후 호흡작용을 통해 침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진 않았을까.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침 시술자가 몸에 꽂은 침을 빼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꽂았으면 5개 꽂으면 5개 뽑을 줄 알아야 소위 친구사랑하고 또 한의사랑 그러지. 예? 꽂아놓고 숫자도 모르고. 게다가 침이 박힌 상황을 보면 폐를 향해 곧바로 깊숙하게 침을 꽂았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침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시술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좀 황당하죠. 침이 들어갈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찌를 정도면 그거는 그 해부학을 모르는 어떤 몰상식한 그런 사람이 너무 그 오기를 부리거나. 게다가 노 전 대통령에게 기흉이 생기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합니다. 이 가슴 부위에 침을 놓을 때는 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침구 치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침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 간혹 폐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기흉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무척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무척 높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집이 노 전 대통령의 자택입니다. 현재로서 해답은 노 전 대통령 측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어른인데 나오고 있겠어. 그럼 진짜로 그렇게 하면은 진짜 사회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렇다면 일단 침이 몸속에 들어갔다고 가정한 뒤 과연 그 침이 기관지까지 뚫고 들어갈 수는 있을까? 50년 가까이 침수를 연구한 이병국 씨를 찾아갔습니다. 돼지 기관지 부위를 구해 침을 찔러봤습니다. 딱딱하네요. 안 들어가요. 그게 물렁뼈예요. 안 들어가죠? 예. 아주 세게 해야겠네. 아주 세게. 이 씨는 이 침이 보통 한의사들이 쓰는 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쓰지 전혀 않아요. 안 써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안 써요. 일반적으로 쓰는 침이 아니라면 침을 놓은 사람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3대째 침을 생산 판매해온 상점을 찾았습니다. 그 침이 여기서 파는 보통 그 침이 아닌 것 같으네.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침을 판매했지만 좀처럼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못 보던 침인데 저런 침 못 봤지. 침의 손잡이가 보통 침과 달리 매우 검은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검정색인 침은 있을 수가 없죠. 스테인리스 스틸. 전혀 녹슬지 않고 인체에 들어가도 전혀 무해하고. 다른 침 생산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 침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제작된 침은 단순하게 손잡이가 코일식으로 된 침하고요. 손잡이가 두 종류 침밖에 생산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국내에선 손잡이 형태에 따라 95%는 코일식을 사용하고 5%만